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스 기능사 필기시험 2015년도에 시행됐던 제2의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방류뚝. 늘 시험에 방류뚝은 나옵니다. 그래서 방류뚝은 1번 방류뚝의 내층 및 그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그 저장 탱크의 부속 설비, 저장 탱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 밸브나 뭐 어떤 장치들 외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가 돼 있어요. 방류뚝이 뭐냐? 이게 액화가스예요. 리퀴드라 그러죠? 액체가 들어있는 가스는 만약에 이게 누설될 경우 그 누설이 확산이 돼가지고 바로 확산이 될 텐데 액 자체가 넘쳐서 이 외부로 2차 재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 주위에다 뚝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 용량 이상, 산소인 경우 60% 이상의 뚝을 45도에 요 45도 성토를 가지고 30cm 이상의 이런 뚝을 삥 들어 쌓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우수, 비가 막 와서 물이 고일 경우 뚝에서 못 나가면 여기 막 바다가 되겠죠. 물바다가. 그럴 경우에 밸브를 설치를 해서 평소엔 잠가 놓고 물이 고일 경우 빼버리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그죠? 얼마? 45도의 성토로. 액밀한 구조. 이게 어영부영하게 그냥 무슨 낫가리 쌓듯이 쌓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등이 아주 조밀한 구조로 해서 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방류뚝의 외층 및 외면으로부터 이쪽 10m 이내에는 어떤 장치, 이거에 필요한, 이 저장 탱크에 필요한 부속 장치 외에 장치를 설치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10m 이내에는 잘 들어주세요. 방류뚝은 5톤, 500톤, 1000톤입니다. 방류뚝 설치 대상.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방류뚝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운반 책임자 동승.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류뚝은 액체가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뚝 쌓는구나. 이렇게 45도의 액밀한 구조로. 그죠? 그 뚝의 내면 및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는 꼭 필요한 이 저장 탱크의 밸브라든가 뭐 배관 이게 닿는 거는 좋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10m. 방류뚝 시험에 꼭 나옵니다. 방류뚝 얼마? 5톤, 500톤, 1000톤. 5톤이 뭐예요? 독성가스. 그죠? 그 다음에 500톤이 뭐예요? 가연성. 그럼 1000톤은요? 조연성, 산소. 독가산 요 순서로 쓰는 거예요. 독성은 5톤 이상이면 방류뚝 쌓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운반 책임자는 100, 300, 600. 그죠? 100은 세제곱센티미터. 독성, 가연성, 산소 이상일 경우 운반 책임자 1톤, 3톤, 6톤.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건 압축가스일 경우, 액화가스일 경우는 1톤, 3톤, 6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요, 저 1000이던데요. 1000이 1톤이에요. 1000kg이. 그죠?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게 방류뚝인데, 방류뚝은 얼마? 500, 500, 1000. 5톤, 500톤, 1000톤 이상의 경우 방류뚝을 설치한다. 독성가스 5톤, 가연성가스 500톤, 산소 1000톤. 산소는 60% 이상의 상당 용량을 가질 것. 예를 들어서 산소가 얼마죠? 1000톤. 1500톤짜리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의 그 방류뚝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요거의 60%니까. 아이고, 계산 못하네. 그죠? 65, 30, 61, 6. 900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당 용량을 설치를 할 것. 그 방류뚝 시험에 늘 나옵니다. 방류뚝 설치 대상, 그 다음에 방류뚝의 내면 및 위면에는 10m 이내 부속 설비를 제외한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2번 가스의 성질에 대해서 옳은 것만으로 나열하시오.
이거 딱 두더라도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다. 일산화탄소는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외우기 어렵거든요. 12.5에서 74. 아, 이렇게 넓구나. 일산화탄소는.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얼마예요? 50 ppm. 아, 그렇구나. 이산화탄소는 걔는 5000 ppm.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안가연성 가스. 얘는 가연성이자 독성 가스. 그죠? 산소는 조윤성. 맞아요. 대표적으로 얘가 슈다리스트. 우리 한약 지으면 한약에 꼭 뭐가 들어갑니까? 감초. 연소는 된 얘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조윤성 가스이다. 맞고, 얘는 가연성 맞고, 그죠? 옳은 것만. 질소는 가연성도 조윤성도 아니다. 얘는 아주 좋아요. 착한 애예요. 그죠? 그래서 질소는 뭐로 씁니까? 퍼지가스. 이 탱크 안에를 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 탱크 안에 어떤 가스를 빼버리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일기한만큼 이 가스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질소를 불어넣어서 안전하게 만들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기로 치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18에서 22%가 되도록. 그죠? 그 순서 알아두세요. 자, 3번까지 맞았네요. 그죠? 그럼 3개 쓰니까 기억력이 디귿이네요. 얘가 틀린 거네요. 아르곤은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로서 가연성 아니다. 그죠? 아르곤은 전기를 방전시켜주면 특수한 빛이 나죠. 그죠? 예. 그래서 알곤 등을 씁니다. 희가스 중에 하나죠. 자, 3번.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중 에어졸의 제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어졸이 뭐냐? 부탄가스. 칙칙 뿌리는 거 머리다 칙 뿌리고 뭐 파리 잡을 때 칙. 이거 다 에어졸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납부침 용기라 그래요. 캔. 요게 어떻게 들어있냐? 요 안에 만약에 우리 모기 잡는 약, 모스키토 예를 보면 모스키토 약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부탄가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둘 잘 섞이라고 요런 유리 구슬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얘가 섞여라 하고 따가닥 하는 거예요. 그죠?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걸 다 우리는 요 용기 자체를 납부침 용기, 요거를 에어졸이래요. 요즘엔 DM이라 그래서 이 부탄가스가 이제 또 센가스가 누출되니까 화기하고도 문제가 되고 또 환경 오염 CO2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DME를 그 가압제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부탄가스가 가압제로 사용하고 있다. 자, 1번 에어졸의 분사제는 요거 독성가스는 안 되죠. 당연히 가연성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화기가 있는 데다가 그 에어졸 페인트 액이라든가 모기약 칙 뿌리면 화염방사기가 돼버려요. 왜? 들어있는 게 가연성이기 때문에. 독성은 안 돼요. 그죠? 독성은 칙 뿌리면 뿌리던 사람도 죽고 특히 옛날에 그 제초제 또 혹은 그 농가에서 농약 뿌리는데 여러 가지 뿌리는 기구들 많잖아요. 근데 마스크 잘 써도 호흡되잖아요. 근데 뿌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독성가스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죠? 자, 35도에서 그 내압을 0.8 메가파스칼. 0.8 메가파스칼이면 얼마입니까? 8kg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이상이 되면 얘가 터져요. 얇은 그 철판이, 경판이 견딜 수 있겠어요? 납으로 붙여놓은 건데. 통조림 같이. 그죠? 맞고요. 자, 3번 에어졸의 제조 설비는 화기 또는 인화성 설비와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8m 이상 떨어집니다. 얘가 틀렸어요. 내용적 33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용기는 에어졸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한 번 쓴 용기는 버려야지. 요즘에 부탄가스 재충전하는 용기 나오죠? 그건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33제곱미터 이상인 용기는, 그거보다 더 큰 용기는 제조에 재사용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인화물질과 88m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납부침 용기는, 납침 용기를 해갖고 검사를 하는데, 얘는 그 두께가 0.125cm. 그래서 0.125cm 이상 유리제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0.125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유리제 용기의 내외를 피복하여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자전거 그 펑크나면은 차 타이어 펑크나면 카센터에 가서 어떡합니까? 펑크 떼우고 물에다 넣고 뽀글뽀글 하죠? 그래서 그걸 온수 누출 시험이라고 해요. 얼마에서? 얘는 온수 누출 시험을 46도 이상 50도 미만에서 잘 알아주세요. 0.125cm 이상은 내외면을 유리제 용기는 피복한다. 온수 누출 시험 46도에서 50도에서 이 만들어 놓은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부탄가스 한 박스를 사면요. 부탄가스가 하나, 둘, 셋, 넷, 한 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7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4, 7, 28, 28개가 라면 박스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28개를 빼보면 그 중에서 한 건 빈 게 나와요. 누설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 좀 기술이 좀 떨어졌을 때는 한 박스에 한 개가 빈 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다 만들어 갖고 온수 누출 시험을 46도에서 50도에서 뜨뜻한 물에서 담궈 가지고 뽀글뽀글 새나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잘 알아두세요. (4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P100원은 온도가 몇 도, 섭씨 몇 도 이상 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가.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 여기서 가스가 들어가 있던 용기는 50% 이상인 가스. 50% 미만이 뭐라 그래요? 걔는 잔가스 용기라 그래요. 50% 이상이 되면 이제 가스 용기라 그러는구나. 아니, 가스 용기가 아니라 실용기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50% 미만 되면 잔가스 용기라고 그러는구나. 잔가스 용기와 실용기는 분리하여 보관할 것. 그죠? 이런 가스 용기와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와 가스가 흘러가는 배관의 온도는 서씨 40도 이하일 것. 요걸 아주 필수예요. 당연히 피든 뭐든 배관이니까 40도죠. 그죠? 1번 25도, 2번 30도, 3번 40도, 4번 60도네요. 그죠?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그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기능사 문제에서. 가스통이 허옇게 서리빨이 꼈다. 이걸 뜨뜻하게 해서 좀 더 나오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토치를 사다가 불을 붙여서 가까이 대지 말고 멀리서 이렇게 쬐인다. 안 되죠. 직화식 금지. 직접 가열하는 방식 금지. 2번 40도 이상의 물 붓는다. 맞았구나. 40도 이하라 그랬잖아요. 40도 이하의 열스포 수건에다 물 적셔서 그걸 이렇게 대라 이거예요. 아셨죠?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맞을 문제를 했어요. 맞을 문제? 아니, 맞아야 될. 용기와 배관의 온도는 40도 이하를 유지한다. 특히 용기가 하얗게 서리빨이 꼈을 때는 40도 이하의 열스포를 사용한다. 5번, 영종장소. 영종장소가 없다 장소인데, 그죠? 원칙적으로 어떤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해내는가? 방폭구조는 늘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방폭구조란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지 말고. 내압이란 압력에 견딘다 이거예요. 우리가 TP가 얼마냐라는 게 물어봤을 때 이게 내압, 테스트 프레셔예요. 내압 시험은 우리가 30 메가파스칼로 우리 회사가 운전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배관을 새로 만들어 놓고 용접하고 막 해놓고 이거의 1.5배의 압력을 걸어서 접합부 이런 부분이 혹시 변형이나 이탈, 용접이 덜 들어가서 여기 용접 스패치가 들어가 있던 게 탁 튀어나오고 그렇게 이상이 생기는지 보는 게 정상 상태인지 아주 위험해요. 그때는 우리가 30메가파스칼로 회사가 운전할 거니까 이거의 1.5면 45메가파스칼 아니에요? 45메가파스칼 하고 다 휘 넣으면 바다닥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때 막 탁 튀어갖고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의 절반만 압력을 넣고 변형 유무를 봐가면서 10%씩 10%씩 더 가압한다. 잘 알아주세요. 압력 시험 방법, 내압 시험 방법,
그 다음에 내압 시험은 내압 시험에 필요한 필수 요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 가서 쉬어라. 그죠? 내압 시험을 하는 관측자도 방음을 위해서 안전하게 시험을 실시한다. 잘 알아두세요. 그죠? 예. 그래서 내압이란 얘기는 압력에 견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폐 구조.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구조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다큐멘터리 어떤 채널 같은데 프로그램 보면 물속에 들어가고 촬영하잖아요. 카메라, 수중 카메라. 물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이 여기서 만약에 불꽃이 이게 전구한 필라멘트가 끊어져 갖고 터지더라도 그게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원으로 작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 폭발성 분위기가 요 틈 사이로 계급부라 그래요. 틈을 계급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전폐 구조. 얘는 D라고 이니셜을 써요. 아, 내압 방폭 구조는 완전히 막혀 있는 전폐 구조구나. 계급부를 통해서 스파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상 상태가 불꽃이 점화원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외부에 폭발성 분위기, 가연성 가스가 있다라도 요 틈새로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본체와 요 구조체를 접합하는데도 가스켓 등의 기밀재를 넣고 아무나 못 뜯도록 육각 볼트로 완전히 조여놨어요. 이렇게. 그죠? 아무나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요게 방폭등이다. 스위치도 일반 스위치는 뭐 700원, 방폭 스위치는 15만 원이에요. 거기서 우리 밤에 그 컴컴한 데서 불 탁 켜면 거기서 불 팍 뛰잖아요. 얘는 스위치가 불꽃이 안 나오도록 완전히 밀폐져 있는 게. 그래서 얘가 내압 방폭 구조다. 그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는 점성이 높은 절연유, 전기가 안 통하는 기름, 이런 특수한 기름 안에서 어떤 조작을 시킴으로써 여기서 조작되는 그런 것들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잘 안 되도록 하는 분위기. 그래서 우리 전기 트랜스 같은 경우 전신주 있잖아요. 그 가다 보면 그 전봇대 위에 그 안에 절연유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입 방폭 구조다. 그래서 얘는 기름이니까 O 이렇게 이니셜 쓰고요. 압력 방폭 구조는 이 등 안에 압력을 한 5mm 정도 더 높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으니까 풍선같이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압력은 한 번 넣어놓고 막아놓은 봉입식과 계속 5mm를 더 주는 송입식이 있다. 그래서 압력이니까 프레셔에서 P를 쓰는 거예요. 자, 안전증 방폭 구조는 그 안전이 아주 잘 유지되도록 잘 만들어놓은 인크리즈, 안전을 더 증가시켜놓은 그런 방폭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인크리즈에서 이니셜. 그 다음에 이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본질적으로 그 안전이 시험소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실험해보니까 진짜 되더라 해서 IA, IB. 이게 본질 안전. 자,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는 스페셜. S를 쓰거든요. 자, 요건 다 알았죠, 이제?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 영종장소, 위험장소는 1번 영종장소, 2번 일종장소, 3번 이종장소, 4번 삼종, 없어요. 그런데 영종장소가 뭐냐? 우리 가연성 액화가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리퀴드, 이게 베이퍼, 기체, 이건 액체예요. 이 기체 여기를 영종장소로 해요. 이 안에도 유량계라든가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기 시설이 있을 경우 여기는 반드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만 가능하다. 그럼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뭐냐? 압력 방폭 구조이면서 연구소에서 시험해서 진짜로 이거 잘 만들었다 한 걸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D이면서 IA 이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본질 안전 방폭 구조해야 된다. 스페셜은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점화원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한 거. 그래서 1번 내압 방폭 구조 아니다. 2번 본질 안전. 반드시 영종장소는 본질 안전 방폭. 영종장소가 어디냐? 가연성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기체부, 기상부를 우리는 영종장소라고 얘기해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만
그 기상부에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기상부, 기체 부분은 본질한 점 확보 구조만 되어 있다. IA 또는 IB로 표현한다. 6번.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 기준. 이거 우리 초장에 했는데. 그죠? 넘어갈까요? 초장. 이것도 그래요. 식초가 들어간 장이 초장인데 시작 인트로 부분에서 했죠? 그죠? 뭐 했습니까? 5톤, 500톤, 1000톤. 뭐가? 독, 가, 산. 이건 뭐예요? 방류뚝 설치 대상. 그죠? 방류뚝의 내면과 외면에 몇 메타 이내에는 이 방류뚝에 필요한 이 자체 설비 외에는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10m 이내 설치 금지. 3번 산소인 경우 방류뚝은 탱크 용량의 몇 퍼센트 이상의 용량을 갖는다? 60% 이상. 몇 도의 기울기로 갖는다? 45도의 기울기. 30cm의 뚝을 이렇게 쌓고. 그죠? 예. 액밀한 구조로 한다. 그거 안 했어요. 초장이.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맛배기로 요거 했잖아요. 운반 책임자 동승. 운전기사 외에 운반 책임자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교육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같이 타도 된다. 그건 얼마? 100, 300, 600. 세제곱미터. 1톤, 3톤, 600, 6톤. 톤. 요거는 액화가스, 요거는 압축가스. 요거 치열 꼭 나옵니다. 자, 다시 가서 1번 300kg 몇 톤이에요? 3톤. 그죠? 액화가스 조연성 가스 얼마예요? 3톤 이상. 독가 조연성 6톤 이상. 그죠? 허용 농도가 500ppm인 액화 독성 가스. 독성 얼마예요? 1000톤. 어휴, 맞네. 그죠? 충전 용기와 위험을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 차량의 적재에서 운반할 수 없다. 맞아요. 그죠?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압축 가연성 가스. 압축가스 300. 그죠? 요거잖아요. 독가. 요거네. 300 이상.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운반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 운반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그죠? 자, 액화 조연성 가스 1톤이네. 필요 없네. 그죠? 그죠? 얘가 틀려. 얘는, 압축 조연성 가스를 운전자가 운반 책임자 자격 가스 수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이해되죠?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늘 나오는 건데, 이건 비비 꽈배기처럼 꽈구 하는 거예요. 공기와 혼합된 가스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가스는,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DID. 폭갱 유도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자, 이게 거리, 디스턴스가 아닌데 디스턴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데토네이션, 폭갱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조건이 짧아지는 것. 1번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폭발은 더 빨리 발생됩니다. 그래서 DID가 짧아진다. 두 번째 압력. 일산화탄소만 불구하고 제껴놓고 나머지는 하하는 그대로인데 상한이 넓어져요. 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DID가 짧아진다. 그 다음에 조성. 산소 농도가 많은 말수록 폭발 범위는 하하는 내려가고 상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어져요. 그 다음에 뭐냐? 한 가지 더. 1, 2, 3, 1, 2, 4, 5, 3번 어디 갔어요? 이거 3번, 4번 어디죠? 그죠? 관경이 가늘거나 관중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DID는 짧아진다. DID가 뭡니까? 폭갱 유도거리. 폭발은 잘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화약을 종이에다 이렇게 놓고 불을 붙이니까 확 탔어요. 그런데 화약을 이렇게 밀폐된 용기 안에다 넣어놓고 불을 붙이니까 빵 터져요. 이 폭발 압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얘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세류탄, 수류탄이죠. 이렇게 금이 가져 있는 안에다 화약 집어넣고 터뜨리니까 빵 하고 조각조각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 속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거나 혹은 관경이 가늘면 DID는 더 짧아요. 폭발은 잘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단 압력은 누구만 불고 아니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오히려 좁아져요. 그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좁아지는 가스는 메탄. 얘는 넓어져요. 하는 내려가고 상하는 올라가고. 프로판 얘도 하는 내려가고 상하는 올라가고. 일산화탄소만 아니에요. 그죠? 아세틸렌도 마찬가지고. 일산화탄소만 유달리 그래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이자 독성가스 얼마? 50ppm.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12.5에서 74%. 이거 꼭 했어요. 이렇구나.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기가 나쁘니까. 얘는 잘 안 나와요. 왜? 너무 쉬우니까. 55. 그죠? 얘 얼마예요? 프로판가스. 얘는 2.1에서 99.4%. 얘는 2.1에서 85%. 수소 4에서 75%. 수소 4에서 75%. 요거는 필수예요. 특히 메탄가스, 도시가스 해보니까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외우기 나쁘니까 또 잘 나와요. 12.5에서 74.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다. 이산화탄소는 얘는 5000ppm. 그 다음에 안가연성 가스. 그래서 우리가 먹어요. 그죠? 5000ppm이니까 독성가스 아니에요. 우리 100만 분지 5000, 500ppm을 독성가스라 했어요. 그죠? 그거 이하인 가스. 염소는 1ppm.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어떤 기억법? 연상기억법. 그래. 어떤 그 강의하면서 연상기억법을 얘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학생이 있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연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연상 아니고 떠오른다 이거예요. 프레시하게. 그죠? 그래서 염소. 얘가 그거구나. 한 마리구나. 얘 뭐 잘 먹어요? 종이 잘 먹잖아요. 무슨 종이? KI 전분지. 시험지 테스트법 할 때 염소는 KI 전분지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이 청개구리 같이 변해요. 이건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HCN. 얘는 중화폭발이에요. 그래서 60일을 경과하지 않는다. 한 용기에다 담아놓고 60일이 지나지 않도록 딴 데 옮겨 담듯이 하라 이거예요. 단 착색되지 않는, 색깔이 바뀌지 않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 얘는 중화폭발. 시아나수소는 몇 ppm? 10ppm. 왜? 시아나수소니까. 이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염소 몇 마리? 한 마리. 뭐 잘 먹어요? 종이. 무슨 종이? KI 전분지. 그죠? 네. 그리고 먹고 어떻게 돼요? 청개구리 같이 변한다. 정변.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뭐 일산화탄소는 50ppm 12.5에서 74. 8번 다음 중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 아세틸렌의 제조부터 제조? 네. 아세틸렌은 카바이트에다가 물을 넣으면 돼요. 얼만큼? 2바가지를. 그러면 뭐가 나와요? C2H2하고 수산화칼슘이 나와요. 카바이트에다가 물을 몇 바가지? 2바가지 부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갖다 다 쓰면 돼. 그죠? 좌변, 우변이 항상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기안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CA 하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도 CA 하나 있잖아요. 그죠? C2 여기 하나, 2개 있고. 그죠? 이제 C2 여기 있고. H 몇 개예요? 2H. H 여기 2개 있고. 나머지 O하고.
그죠? O하고 H하고 나오니까 OH 2개.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자, 아세틸렌 가스를 만드는 방법은 탄화칼슘에다가 이게 카바이트예요. 물을 2바가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세틸렌 발생 장치는 1번 물을 넣고 그릇에다가 여기다 텀벙텀벙 하는 투입식. 그래서 투입식이에요. 물 먼저 넣고 거기다 카바이트를 넣으면 텀벙텀벙 하잖아요. 그래서 텀벙식 그러면 좀 무식하니까 투입식. 두 번째, 카바이트를 먼저 여기다 넣고 카바이트를 돌덩어리 같아 이렇게 세멘트 굳은 것 같은 거기다가 물을 주전자에 이렇게 따라하면 물을 주는 방식, 주수식. 아, 그래서 주수식이구나. 얘는 물을 넣을 때 불순물이 혼입돼요. 아,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이용해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카바이트하고 물하고 조금씩 접촉시켜서 실험식으로 조금씩 얻는 방법. 걔를 접촉식 혹은 침지식이라 그래요.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세틸렌 가스는 1번 산화 폭발을 해요. 어떻게? C2H2가 O2 몇 개만 남으면 2A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5O2. 그러면 뭐야? 2CO2 플러스 H2O가 나와요. 이렇게 잘 타요. 그걸 산화 폭발이라 그래요. 아세틸렌 가스는 분해 폭발을 해요. 어떻게? C2H2가 뭐를 주면? 충격이나 마찰을 주게 되면 욕을 해요. 뭐라고? 이씨 그러고. 그래서 충격이나 마찰을 주지 말고 충격이나 마찰을 줘도 폭발하지 않도록 이게 용기이면 용기에다가 만드는 아세틸렌 가스를 자, 요게 아주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온도에 불구하고 2.5메가파스칼 초과하지 않을 것.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희석제로 질, 매, 에, 일. 요걸 질소, 메탄, 에틸렌, 일산화탄소를 희석제로 넣도록.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그 다음에 15도에서 1.5메가파스칼 이하일 것. 온도.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아, 온도에 불구하고 2.5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고 그때 희석제로 질, 매, 에, 일 넣고 아, 15도일 때는 1.5메가파스칼 이하일 것. 얘는 24시간 정체할 것. 가스통에 담은 다음에 충전한 다음에 바로 갖고 나서 팔지 말고 하루 있다가 팔아라 이거예요. 왜? 안정되도록 잘 용해되도록 이렇게 만든 가스를 여기다가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 마찰에도 견디도록 구멍이 많이 뚫린 마치 솜 같은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생긴 게 솜 같은 성면, 규조토, 숯, 다공성 플라스틱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어진 그런 솜같이 그렇게 된 물질을 다공 물질이라 그래요. 걔를 먼저 여기다 넣고 거기다 녹여주는 약인 용제, 아세톤이나 DMF, 디메틸포르마미드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다공물질 넣고 여기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를 용해시켜서 넣는 거예요. 여기다. 왜? 충격에 의한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는 이렇게 만든 가스가 특히 주수식에 의해서 불순물이 생겨요. 불순물 때문에 냄새도 나고 용해도 잘 안 돼. 걔 닦아줘야 돼. 뭘로? 솔로. 청정제. 니가솔, 카타리솔, 에퓨렌. 얘를 세 개를 청정제라 그래요.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켜서
용해를 잘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럴 용해가 잘 안 돼요. 불순물 때문에. 걔를 닦아주는데 걔를 청정제 시험에 나와요. 리가솔, 카타리솔, 에퓨렌. 그다음에 다공물질을 적어놨는데 얼마? 75에서 92% 이하. 다공도. 다공도 구하는 식은 V분의 V-2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늘 나와요.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는 0메가파스칼 이상이 다 모두 다 고압가스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폭발을 해요. 얘는 화학 폭발을 해요. 누구 만나면? 동, 은, 수은을 만나면 동아세틸라이드, 은아세틸라이드, 수은아세틸라이드를 만들어요. 특히 우리 배관에 은이나 수은은 잘 안 써요. 하지만 동은 많이 써요. 밸브를 동 또는 동합금으로 쓰죠. 또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네. 구, 주, 청, 구, 아, 황. 아, 구리에 주석을 더하면 청동이 되는 거고 구리에 아연을 넣으면 황동이 되는구나. 브론즈. 그죠? 아, 그래서 구리 합금 얘가 다 청동이나 황동이. 특히 우리 부르돈관식 압력계 이 안에 있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간이 비어있는 요 관을 부르돈관이라 그래요. 이 부르돈관은 동 또는 동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세틸렌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세틸렌은 아세틸렌 전용의 이게 연강제인 아세틸렌 전용의 부르돈관식을 쓴다. 이거 이렇게 다 해요. 여기서 늘 세 문제 나올 거예요.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아휴, 걱정이네. 네 문제 나올까 봐. 그죠? 여러분들 지금 써놓은 게 난 지웠지만 여러분들은 늘 볼 수 있잖아요. 리와인드를. 그죠? 요거 다 머릿속에다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태껏 어쩌고저쩌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 문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폭발 범위는 수소보다 높다. 얼마? 20.1에서 85. 수소는 얼마예요? 4에서 75. 누가 넓어요? 얘가 더 넓네. 그죠? 공기보다 무겁고 C2H2. 자, 아보가드로가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 그래요. 아보가드로로. 그죠? 얘가 뭐라 그랬어요? 기체 1몰은 볼륨, 부피는 22.4리터를 갖고 질량은 아주 가벼운 용기, 풍선 같은 데 넣고 저기다 달아봐도 되고 아니면 요거 갖고 계산을 하면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딴 일하고 시간 나면 약주 잡수시고 뭐 하느라고 이거 외우기 참 힘들죠. 화학. 아, 근데 네버마인드. 이제는 화학 외울 필요 없어요. 세 개만 알면 돼. 1번은 수소예요. 번호 1번은. 얘는 번호 곱하기 2배 하면 질량인데 얘는 무게도 1g이야. 그래서 제일 가벼우니까 어디다 써요? 풍선. 풍선을 기구라 그래요. 옛날엔 이런 매스미디어가 잘 안 됐을 때는 뭐 서커스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큰 풍선에다가 이렇게 이 수소를 담아서 띄우고 거기다가 뭐 서커스 들어왔으면 띄우는 게 그게 애드벌룬이에요. 애드버타이즈먼트가 광고고 풍선이 벌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안 쓰죠? 그런데 풍선에 옛날에 그 학교에 소풍 가면 학생들 퓨 바람 넣고 했는데 언젠가 소년제전을 하는데 여중생인가 여고생이 기억이 안 나는데 풍선 넣고 매스 게임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그게 어떤 뭐 담배는 안 폈겠죠 여고생인데 근데 인화가 돼갖고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쓰고 두 번째 헬륨을 써요. 1번, 2번. 그죠? 얘는 몇 그램이에요? 2번이니까 4g.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수헬, 리베, 붕탄, 부질산, 물레, 나마, 알규, PSC, 칼칼시티 외우지 말자 이거예요. 탄질산만 외우자 이게. 와우. 6번, 7번, 8번이에요. 탄질산이. 번호의 2배 하면 질량이에요. 12g. 7이니까 14g. 요거 16g. 이거 갖고 할 거예요. 우리 1번이니까 알고 있고. 자, 프로판가스는 C3HA라는 분자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 12.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가 12g. 그러니까 그게 3개 있으니까 36g.
더하기 H는 하나가 1g인데 8개 있으니까 44g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이. 오, 그렇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메탄가스 CH4는 이게 10이 아니에요. 12 더하기 4 하니까 16g.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공기 1몰은 22.4리터. 왜? 아보가드로가 이만큼 22.4리터를 1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질량만 달라져요.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그죠? 공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기 안에는 질소가 78%. 그 다음에 산소가 21%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질소가 78%니까, 질소가, 어디 있어요? 탄질산 없어서. 탄질산. 6번, 7번, 8번. 이거는 지우지 말자고요. 자, 질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7이 14g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28g인데, 그게 78%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0.78%니까. 더하기 산소가 얼마예요? 탄질산 16g이니까 그게 2개 있어요. 32g이 얼마큼 있어요? 21%니까 0.21 더하니까 얼마? 29g이에요. 그래서 공기 1몰은 22.4리터가 29g을 갖는다. 아, 그래서 비중이라는 얘기는 공기에다 달아본다 이거예요.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프로판 가스는 공기 중에다 놔두니까 야, 이렇게 무겁구나 가라앉아요. 메탄 가스는 공기 중에다가 놔두니까 아, 이렇게 가볍구나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비중은 외우는 거 아니고 이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서 30cm 이내 방이 이렇게 있어요. 가스 누설 경보기 달려면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다 달면 좋을 텐데 최소한 30cm 이내 여기까지는 달아야 돼.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30cm 이내. 왜? 여기다 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다. 자, 문제 다시 가서 아세틸렌 가스는 얼마냐? C2H2예요. 얼마예요? 22.4리터. 왜? 아보가드로가 그랬어요. 그걸 달아보면 12가 2개 있으니까 12가 둘이니까 24 플러스 2 하니까 얼마예요? 26g이에요. 공기가 얼마예요? 29g. 공기보다 가볍네. 그죠? 공기보다 가볍네. 황색의 무색의 가스이다. 아, 틀린 거 골라라? 그럼 이거 골랐네. 공기와 혼합되지 않아도 폭발하는 수가 있다. 무슨 폭발? 분해 폭발했잖아요. 화학 폭발도 했고. 그죠? 맞아요. 구리은수이잖아요. 화학 폭발. 그죠? 아세틸라이드라는 만든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늘 써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좀 이따 보고 좀 이따 보고 좀 이따 보고 어저께 보고 내일도 보고 하시잖아요. 네, 꼭 아세틸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지웠네. 아, 탄질산 이거 갖고만 하자 이거예요. 탄질산 6번, 7번, 8번만 갖고 하자 이거. 아, 그렇구나. 왜? 우리는 탄화수소 갖고 할 거니까. 탄소하고 수소. 수소는 1번이고 무게도 1g이야. 우와. 헬륨은요? 아, 헬륨은 안 나와요, 우리. 헬륨에 대한 성격만 알면 돼요. 그죠? 예. 6번, 7번, 8번. 이거 지우지 말자고. (9번)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전기 방식 또 늘 나와요. 전기 방식이 뭐냐? 방식은 금속은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땅속에서 왔어요. 그걸 캐다가 열을 막 가고 두들겨서 성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제 수분이라든가 산화되는 거예요. 산소 성분만 서컴스턴스가 반영이 되면 주위에 바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부식인데 그 부식을 완화시키는 걸 우리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식은 우리 아연이나 주석 같은 걸 발라갖고 도금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도색. 페인트 에나멜을 칠하는 거예요. 방청도금이나 칠하고. 그죠? 지상에 있는 건 좋은데 지하에 있는 건 신뢰가 안 가요, 이건. 그래서 전기적으로 부식을 방지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번
희생양극법이 있고 2번 외부전원법 3번 배류법이 있고 배류법에는 강제배류법과 그 다음에 선택배류법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나중에 더 공부하고 올 땐 다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희생양극법은 희생시킨 어떤 금속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맨 위가 PT, 백금이고 맨 밑에가 FE, 철이에요. FE가 아니라 징크, 마그네슘 이렇게 쭉. 여기에 구리가 있고 여기 철이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전위가 있어요. 그 전위가 얘하고 전위차가 가장 크잖아요. 얘하고 선을 묶어주면 스플라이스 꽈주면 얘가 팍 썩어버려요. 얘가 에노이드, 양극이 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크나 마그네슘을 이게 땅속에 이게 지에 그라운드 라인이면 우리 배관을 여기다 탱크를 묻을 거예요. 그럼 탱크의 동등 이하에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하나 이렇게 묻어줘서 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대신 얘가 썩는 거예요. 얘가 희생양극법. 얘는 요거 하나 묻어주면 돼. 그죠? 그래서 간단하다. 간단하다는 얘기는 경제적이다. 싸다. 그죠? 단 얘는 큰 구조물엔 여러 개 묻어야 돼요. 비효율적이다. 단거리 배관. 적합하다. 그죠? 얘는 특징으로 간단하다 경제적인 장점이죠. 얘는 과방식이 없다. 내 거 잘 보호하는데 옆에 딴 거에 지장 별로 안 준다. 그죠? 그게 과방식이에요. 혹은 과방식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배관이 오래 크다든지 구조물이 배관이 긴 장거리 배관은 어떡하냐? 얘를 여러 개 묻느니 차라리 땅 위에다가 냉장고 같은 이런 정유기를 하나 달아줘요. 그래서 저장 탱크 이만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철판을 하나 달아서 방식 전이를 여기서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렉티스파이어 정유기라 그래요. 지상에다가 정유기를 설치해서 정유기에서 방식 전이 주는 거예요. 얘는 비싸다 설치비가. 그다음에 얘는 그 희생양극법은 하나 묻어놓고 나서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 선 하나 올라오는 것밖에. 그래서 방식 전이가 잘 안 나오면 여기서 뭐 조정하거나 없어요. 근데 얘는 외부전원법은 이만한 거 볼트 암페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조정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850mV 0.85V가 나와야 돼요. 뭐가? PNS 전위. P는 파이프, S는 소일. 관대지 전위가 마이너스 850mV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다. 자, 외부전원법은 비싸다. 장거리 배관에 유효하다. 대형 구조물에 유효하다. 얘는 과방식의 우려가 있다. 내 거를 방식 잘하는데 그 옆에 수도관이 있다든지 뭐 통신관 얘도 다 썩게 만들어요. 내 건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얘는. 그럼 배류법은 뭐냐? 이제 요즘에 철로가 다 레일이 한 극은 1루 받고 하나는 1루 받고 DC니까. 그죠? 직류철도예요. 직류철도가 레일에서 땅 밑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말도록 절연을 잘 시켰어요. 유황으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 들어간 전류. 그걸 미주 전류라 그래요. 길이 져버린 전류. 이 전류가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땅 속에 있는 철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방식이 되는데 이게 전류니까 흘러나가잖아요. 여기가 팍팍 썩어요. 그죠? 그래서 미주 전류에 의한 직류철도에서 누설된 미주 전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배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땅 위에다가 배류기를 설치해서 선을 이렇게 문들어서 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배류기예요. 그게 선택 배류법.
그러면 직류철도가 안 다니는 새벽 2, 3시는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때는 여기다 정류기를 하나 더 달아서 얘도 하고 얘가 안 다닐 땐 얘로 하는. 그게 선택 배려 방법이다. 이렇게 다 알아둬야 돼요. 얼마? 마이너스 850mV가 PNS 전위. 관대 지전이, 파이프 대 소일 전위가 850mV.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탄지선 없어졌네. 누가 지웠어요? 그거 지금 안 되는데. 아, 참. 자, 1번. 전기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토양 중에 있는 배관 등의 방식 전위 전압값은 포화 황산독 기준 전국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GL이에요. 흙이에요. 지표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이 선 하나하고 테스터기 하고 멀티 테스터고 요 선 하나하고 땅에다 하나 그걸 댈 거예요. 테스터기 저걸. 그때 땅에다 바로 이 선을 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덩어리. 요게 제목이 포화 황산 동극. 을 여기다 대고 거기다가 이렇게 테스트하게 되라 이게. 이걸 기준 전극이라 그래. 아, 포화 황산 동극이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그걸 땅에다 대고 거기다가 테스트하기 프로브 검침봉을 대는 거예요. 아, 포화 황산 동극 그걸 기준 전극으로 쓰는가? 얼마? 마이너스 850mV 혹은 마이너스 0.85V 이하가 돼야 된다. 그죠? 좋아요. 2번 전기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연 전위와의 전위 변화는 마이너스 300mV 이하일 거. 이것도 맞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 틀렸네요. 그럼 3번 배관에 대한 전위 측정은 가능한 배관 가까운 데서 측정을 할 거. 배관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측정을 할 거. 저기 가서 안 된다 이거. 그죠? 그럼 이게 틀렸네. 전기 방식 시설의 관대지 전위 등을 1년에 1회씩. 이건 무슨 얘기냐? 잘 이해하세요. 검사가 나오면 큰 시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 유틸리티가 돼 있는 산업단지.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정기 검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도면에 여기 방식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가서 테스트하고 찍어와서 마이너스 850m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니까 얘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해되죠? 예,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다 여기 스멀스멀 녹아있는 그런 거다. 전기 방식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전기 방식, 또 운반 책임자 동승, 방류뚝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시험에 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천연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퍼지용으로 수양되는 가스. 퍼지, 불활성화.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수리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 탱크에 있는 걸 가스를 일단 일로 보내버리고. 그래도 배이한 만큼 먼저 있던 가스가 있으니까 걔를 질소를 넣어서 싹 빼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꿔주는 걸 수리하기 위해서 불활성화. 그때 가스를 퍼지 가스라고 안정된 가스. 얘는 조연성 가스예요. 염소는. 산소도 조연성이고 수소는 가연성이에요. 4에서 7이고. 얘가 안정된, 화학적으로 안정된 조연성 가스이다. (11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이거 나왔던 건데 그죠? 배관과 용기, 가스가 되어 있는 용기는 몇 도? 40도씨 이하. 그죠? 시험에 2개 나왔어요 벌써? 12번 액화 석유가스 저장 탱크 벽면에 국부적인 온도 상승에 따른 저장 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탱크 내벽에 설치하는 폭발 방지 장치의 재료로 만든 것은 이게 로리 탱크 차예요.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다공성, 우리 구멍이 많이 뚫린 철판 같은 거 있죠? 펀칭 메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공성 알루미늄 방파판, 알루미늄 소재의 다공성,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이런 알루미늄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얘를 방파판이라고 얘기해요. 다공성 알루미늄 판.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관은 18-8이에요. 크롬과 니켈이 초저온 용기에 내조 안에 설치하는 그 내조가 18-8 오스트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가 크롬과 니켈의 함량. 그죠? 13번. 최대 지름이 6m인 가연성 가스에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할 때는 거리를 얼마나 되는가? 아! D1 플러스 D2 나누기 4가 1보다 작을 경우는 1보다 크네. 1보다 작을 경우는 1m를 유지한다. 그죠? D1이 얼마예요? 지름이 6이래요. 6 더하기 6. D1, D2가 똑같대요. 4. 10이잖아요. 12 나누기 4 하니까 3m네요. 3m 이상 유지한다. 0.6, 1m, 2m, 3m. 두 탱크의 지름의 합계 나누기 4 한 게 혹시 1m 적으면 1보다 적으면 1m고 그게 1보다 크면 그 메타 이상을 거리를 유지한다. D1 플러스 D2 나누기 4. 14번. 방호벽 설치 나왔어요. 방호벽. 그죠? 얼마? 5톤, 500톤, 1000톤. 특히 산소는 내용적의 60% 상당의 처리 능력을 가질 것.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외웠네. 그죠? 100, 300, 600. 5톤, 500톤, 1000톤. 아! 운반 책임자 동승 방호. 아, 이건 방류뚝이구나. 죄송합니다. 방호벽은 또 다른 얘기죠. 얘네는 1번 12cm 이상의 두께 철근 콘크리트 높이는 2m 이상 15cm 이상의 철근 블럭 높이는 2m 똑같아요 다. 3.2mm의 박강판인 경우 얘는 40x40으로 앵글 하고 1.8m의 간격으로 지주 설치. 6mm 후강판인 경우 두꺼운 강판. 얘는 필요 없고 1.8m의 간격으로 지주 설치. 무슨 얘기냐? 가스 보관실의 얘기야. 꽝 터지면 사람은 다치지 말고 바깥에 있는 이 폭풍 압력이 위로 날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경량 철판. 폭풍 압력이 위로 날아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사람은 다치지 않으니까 2m면 충분해요. 높이 2m. 그 다음에 15cm 이상의 철근 블럭. 보루크 있잖아요. 우리 보루크 그러는 거. 여기다 철근 넣어서 다 콘크리트 쳐라 이거예요. 그게 철근 블럭이에요. 높이는 얼마? 2m. 3.2mm의 박강판. 3.2mm면 가스통 이렇게 만드는 그 가스통의 두께가 3.2mm예요. 걔는 이게 흔들으니까 두꺼워도 바깥에서 40-44로 앵글을 설치하고 1.8m의 간격으로 기둥, 땅수다 묻는 기둥을 설치하라. 6mm 후강판일 경우는 1.8m의 간격으로 기둥만 세면 된다. 이게 방호벽이에요. 자, 방호벽은 아세틸렌 가스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 사이에다가. 그죠? 맞아요. 판매소의 용기 보관실. 그죠? 가스통 보관실. 맞아요. 2번까지. 3번. 고압가스 저장 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거리. 고압가스 저장 설비와 사람 보호 설비와의 사이는 해줘야죠. 4번. 아세틸렌 발생 장치. 아니에요. 이건 제조기예요. 그죠? 당해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와 사이. 얘는 발생 장치하고 충전 용기 보관 장소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거예요. 인명의 살상을 보관하기 위해 재산상의 손실이나. 그래서 방호벽을 설치하는데 이게 방호벽이다.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높이는 다 2m예요. 15cm 이상의 철근 블록, 3.2mm의 박강판, 40x40으로 앵글 보강, 1.8m의 지주, 6mm 이상의 후강판, 두꺼운 강판인 경우는 1.8m의 간격으로 지주 설치. 이거 잘 알아두세요.
특히 용기 보관실은 가스 판매소에 용기 보관실은 하도록 되어 있다. 15번. 다음 중 연소의 형태가 아닌 것은 분해 연소. 그죠? 지글지글 끓으면서 특히 종이같이 타는 게 분해 연소이고 확산 연소, 디퓨저 되는 특히 가스, 기체 연소가 확산 연소이고요. 증발 연소. 우리 촛불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타잖아요. 또 유증기. 우리 그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에 가면 불 붙는 게 가솔린이 불 붙기 전에 거기서 유증기가 나서 불 붙는 게 증발 연소고. 물리 연소? 물리 연소는 없어요. 물리적 폭발이죠. 통이 터지고 그러는 거. 그죠? 16번. 가스 누출 검지 장초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면 다 날아가서 냄새 못 맡아요. 그죠? 가스의 누출을 신속하게 검지하고 경보하기에 충분한 개수 이상으로 설치한다. 연속이 한 개당 4m 이내.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8m죠. 두 개니까. 이쪽에서 4m. 바닥 둘레 20m에 한 개씩 이상. 국내 모 기업을 갔는데 어이구 뭐 대단한 친구들이 나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면담실에서 하더라고요. 설계를 맡았는데 암모니아 설계를 맡았는데 근데 C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레귤레이션 기준이 법규보다 1.5배는 강합니다. 20m에 한 개씩인데 우리는 15m에 한 개씩입니다. 말아서 10m에 하나씩 따든지. 근데 어디다 답니까? 바람이 싱싱 불어서 다 나가려면 거기는 안 돼요. 체류가 돼야 가스가 냄새를 맡죠. 그죠? 환풍기 옆에다 단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거예요. 2번. 가스의 누출을 신속하게 검지하고 경보하기에 충분한 개수 20m에 하나씩. 바닥 둘레. 장치의 기능은 가스의 종류에 적정하죠. 그죠? 왜? 하한의 4분의 1에서 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1.8에서 8.4인 부탄가스와 5에서 15인 메탄가스와 2.1에서 9.4인 프로판가스가 각각 똑같은 걸 쓰면 안 되잖아요. 하한이 다르니까. 그죠? 하한의 4분의 1에서 삐우는 경보농도라고 그래요. 경보농도는 하한의 4분의 1에서 삐우기 시작한다. 수소는 얼마예요? 4에서 75%니까 1%에서 삐 울어야 된다 이거예요. 됐고요. 4번.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그죠? 잘 통풍이 돼서 날아가는 데는 설치하면 안 된다. 17번. 신규 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용접 용기. 액화가스용 용기는 제외하고 재검사는 얼마마다 하는가? 5, 2, 1, 3, 2, 1. 20년 초과 15년 사이. 용접 용기, 무게목 용기. 20년 초과 1년마다 한다. 18번.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냅두더라도 읽어보면서 아닌 거 고르면 돼요. 1번. 저장 설비란 액화 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각종 저장 탱크 및 용기를 말한다. 그래요. 2번. 저장 탱크란 액화 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고정된 탱크. 탱크는 고정된 거고 용기는 이동성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크고 작은 차이가 아니고. 그죠? 저장력 3톤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3톤 미만 2.8톤 이건 뭐예요? 그건 소형 저장 탱크 그래요. 얼마? 3톤 미만. 3톤 이상은 저장 탱크니까. 그죠? 3번. 용기 집합 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 맞아요. 그럼 4번이 답이네요. 충전용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90% 아니에요. 50%라 그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아까. 몰랐다고요? 졸았잖아요. 그죠? 50% 이상 되는 걸 충전용기라고 얘기한다. 50% 이하이면 뭐라 그래요? 잔가스 용기라고 얘기를 한다. 19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 사용 압력이 1.1배 또는 얼마의 압력 중 높은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 저압 기밀시험은 1.1배 또는
8.4kPa 이상. 알아주세요.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압력 기록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휘트를 꼽아요, 이렇게. 눈금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끝이 1000, 여기서 100, 200, 300, 1000까지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가요, 900 정도에다가. 그죠? 아, 900 정도, 8.4 딱 맞추기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니까. 그죠? 8.4kPa. 잘,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최고 사용량의 1.1배나 또는 8.4kPa 이상. 그래서 900 정도에 놓고 걸어요. 실제로. 20번. 충전 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 개시 전이에요. 용기의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데 1번 차량의 적재 중량. 그죠? 우리가 2.5톤인데 지금 20kg짜리 50개 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몇 개인지. 용기의 고정 잘 됐나? 아, 옛날에는요. 50kg 싣고 이런 휘앙 돌아니까 이게 평평평 안 묶어서 고정 상태. 그죠? 우리 세월호도 고박이 안 돼서 그게 막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용기 캡의 부착 유무 상태. 특히 압축가스 용기인 산소는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 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닿아서 서로 부딪혀서 깨질 수 있잖아요. 부러지고. 그래서 캡을 반드시 씌워야 되거든요. 이동 중에. 사용 중에 빼야죠.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 답이고. 운반 계획서는 미리 해야죠. 용기 지금 뭔 상태냐면 운반 개시 전에 용기 적재 상태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해가 아니죠. (21번) 산화에틸렌 C2H5O. 네, 산화에틸렌. 근데 산화에틸렌 380이에요. 이야, 무지하게 넓구나. 그죠? 산화에틸렌은 분해 폭발에 또. 자, 산화에틸렌 취급 시 주로 사용되는 제독제는 물을 사용한다. 물이나 에틸렌을 사용한다. 22번 가스 용기의 취급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그냥 이건 냅두고 이거 읽어보면 돼요. 충전 시 용기는 충전 재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는지. 용기가 각각 5, 2일, 3일 있잖아요. 그게 넘어가면 충전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가 아니에요. 쇳덩어리지. 그죠? 아주 좋아요. LPG 용기나 밸브를 가열할 때는 물 몇 도 이하? 40도 이하. 열스포. 근데 뭐라 그랬어요? 40도 이상. 에이, 틀렸네. 딴 거 하지 말까요? 할까요? 3번. 충전한 후에는 용기 밸브의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무슨 얘기냐? 가스통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밸브를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사를 끼워놨는데 나사가 이렇게 테이프 나사예요. 점점 끼우면 점점 강해지는데 여기다 기밀제를 테이프론이나 뭐 어떤 기밀제, 콤파운드 등을 발라서 끼웠는데 혹간에 덜 조여져서 여기서 뽀글뽀글 셀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상태를 확인해라 이거예요. 좋아요. 4번 용기 내에 잔류물이 있을 땐 잔류물을 제거하고 충전한다. 얘네 가스통 흔들어보니까 절그렁절그렁 녹도 있어. 다 빼버리고 충전해라 이거죠. 그죠? 배관이나 가스 배관이나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는 서시 40도 이하를 유지한다. 23번. 공기 중으로 누출할 때 냄새로 쉽게 알 수 있는 가스로 나열된 것은. 이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안 돼요. 위험하니까. 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냄새 맡아서 픽 쓸어주면 그거 고르면 돼요. 요거 염소 픽 쓸어주면 죽어요. 얼마? 1ppm. 한 5ppm 죽어요 그냥. 그럼 아 이거구나 하면 돼. 암모니아 죽어요. 25ppm. 그죠? 얘는 CO, 일산화탄소 죽어요. 아르곤은 아니에요. C2H2 아니에요. CO, 얘는 맞아요. 얘 O2 먹어도 돼요. 그죠? 이거를 문제를 그래 누출시 냄새로 알 수 있는. 아 이거는 가서 냄새 맡지 말고 시험지나 뭐 이런 걸로 기기 갖고 측정을 해야지. 가서 냄새 맡고 독성 가스다. 나 죽었다 맞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24번. 일반 액화 석유가스 압력 조정기에 표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나 그 약호 써 있어야죠. 그죠? SH12345. 신흥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그 번호고요. 그죠? 제조 번호라 로또 번호. 이게 번호고요. 입구 압력. 이렇게 생긴 거에 1차 압력, 나가는 압력. P1, P2. 이게 써 있어야죠. 그러면 검사연호입니다. 그죠? 왜? 이건 검사 기간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제조 연호는 찍혀 있어요. 근데 검사 연호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얘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25번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제로 사용하는 것은 산소는 유지로 만나면 발화가 돼요. 그래서 산소를 압축하는 압축기의 윤활유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그리세린수 얘를 윤활유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산소 압축기에 있는 윤활유를 무급유식이라 그래요. 기름이 안 들어간. 그죠? 기름 아니잖아. 그죠? 언젠가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니까 산소 압축기에 윤활유로 되지 않는 것은 해서 글리세린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10% 이하의 묽은 그리세린수. 아, 그거구나. 함정이 있었구나. 해저드 꽝 빠진 겁니다. (26번) 다음 중 각 폭발의 종류와 그 관계로 맞지 않는 것은 화학 폭발. 화학 폭발은 연소예요, 연소. 연소잖아요. 그죠? 압력 폭발은 보일러 꽝 퍼였어요. 그죠? 촉매 폭발 C2H2가 아니에요. C2H2는 촉매 폭발 없어요. 무슨 폭발? 산화 폭발. C2H2 플러스 2.5O2 2H2O 2CO2 플러스 H2O. 이게 산화 폭발이에요. 두 번째 무슨 폭발이에요? 분해 폭발. C2H2가 뭐가 들어가면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욕한다 그랬죠. EC 그러고. 그 다음에 화학 폭발. 누구 만나면 동, 은, 주은 만나면 각각의 아세틸라이드라는 화약, 폭발성 물질 만든다. 그죠? C2H2는 촉매 폭발 없습니다. 중화 폭발, HCN, 시아나수소는 CPPM, 중화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27번) 용기 신규 검사에 합격된 용기 부속품 기호 중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의 기호는 AG는 아세틸렌 가스용, LG는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용, LT는 저온용, PG는 압축가스용.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한테 이니셜을 좀 외워야 돼요. 얘는 프레셔 가스, 압축가스구나. 문제가 뭐예요? 압축가스? 예. L은 low temperature. 아, 저온용, 저온 또는 초저온용 밸브이다. 28번 이렇게 많아요 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 공급 시설 중 정압기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틀린 것은 했으면 문제는 냅두고 설문만 읽어보면 돼요. 1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 노출 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 환기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2번 정압기에 설치되는 가스 방출관은 주위에 불등이 없을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그런데 전기 이런 시설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3m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거꾸로 써놨네. 3번 정압기에 설치하는 가스 자동 차단 장치는 정압기의 입구 및 출구에 설치한다. 그죠? 정압기를 그리면요. 이게 정압기예요. 전단, 부단. 요게 뭐냐? 요게 조종기인데 조종기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전단에 필터, 불순물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전단이니까 가스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중고압이 가서
여기서 약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후단에 차단 장치 설치한다. 밸브 설치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두 열로 되어 있는 게 정압기. 하나 쓰는 걸 조정기라고,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를 한다. 필터가 붙어 있으니까 아, 그게 전단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래서 좌타, 우타가 있어요. 좌측에서 나가는 거, 우측에서 나가는 거. 자, 그래서 3번도 정압기 입구 및 출구에 차단 장치 밸브를 설치한다. 정압기 2년에 1회 이상 분화 점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 공급 개시 후 1개월 이내. 왜? 필터가 이물질이 쌓이니까 공급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매년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29번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는 정기적으로 표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고 다음 중 검사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하루에 100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표준 압력계를 비치하고 압력계 눈금은 1.5배에서 2배 이내 상용 압력의 그리고 주간의 압력계는 중요한 간의 압력계는 1회 언제 1개월에 한 달에 1회 그 밖의 것은 3개월에 1회씩 검사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압력계에 대한. 그러면 주간의 압력계 얼마? 1개월에 한 번씩. 그 밖의 것은 3개월에 1회씩 검사한다. (30번) 고압가스 설비에 떠나왔네 바로. 아이 참. 식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나 보잖아요. 뭐? 1.5배에서 2배 이내의 압력계 눈금을 갖는다. 그죠? 31번 백금 로슘 열전대 온도계의 측정 범위를 고른 것은 자 백금 로슘 온도계 가장 비싸잖아요. 백금 그죠? 로슘 얘는 0도에서 1600도까지 산화분지기에 강해요. 그 다음에 크로멜 알루멜 얘는 항공기의 비행기의 외부 온도 측정.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기둥이 이게 온도계예요. 무슨 온도계? 크로멜 알루멜 20에서 1200도. 그 다음에 철 콘스탄탄 IC 구리 콘스탄탄 CC 얘가 산화분위기에 가장 약하다. 350도까지. 그죠? 그래서 가장 비싼 게 가장 높은 온도로 한다. 순서대로. 특히 크로멜 알루멜 온도계는 항공기 외부 측정용에 사용된다. 32번 상용 압력이 15메가파스칼, 배관의 안찌름이 15mm이고 재료의 인장 강도 480N per 제곱미리, 관내면의 부식용유 플러스 C 할 때 1이고, 그죠? 안전율이 4이고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비가 1.2 미만일 때 배관 두께 구하는 식 T 꼴 SF분의 그죠? PD SF 곱하기 P 마이너스 1 플러스 C 2 곱하기 그죠? 그럼 익숙해서 넣는 되는 거예요. 이제 1.2 내 바깥지름과 안지름이 1.2 미만일 경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PD가 얼마예요? 압력 15 곱하기 B가 얼마예요? 안지름이 15이고 바깥지름이 내면의 부식력이 1mm니까 14네요.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S가 얼마예요? 안전율 4 곱하기 400 인장강도 480 곱하기 P가 15 그죠? 부식여유가 1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1.9333는 2네. 네. 계산식이 계산식을 왜 그러는 거예요? 두께 T 미리는 PD분의 PD 나누기 2 곱하기 SF 안전율 곱분의 인장강도 곱하기 마이너스 P 15메가파스칼이니까 그죠? 플러스 부식여유가 C. 부식여유는 1이란 얘기는 스테인리스나 이런 재질을 썼을 때 이렇게 1을 주는 거다. 그죠? 요거 하라 이거예요. 1.93333 그래서 2다.
33번 정압기의 기능. 정압기는 이게 정압기인데 1차 압력, 2차 압력, 유량이에요. 이게. 유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예요. 2차 압력을 유량이 많이 써요. 유량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량이 빠지니까 스프링 밀어주던 걸 놔주니까 밸브가 노즐을 밀어주던 걸 못 밀어주니까 올려서 더 많이 나가게 하고 또 안 써요 이제 밤에. 그러니까 여기 2차 압력이 올라가니까 얘를 밀어줘서 차단시키네. 그래서 감압, 더 압력을 정압. 그래서 정압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아줘요. 안 쓸 때는 막아줘요. 그죠? 폐쇄 기능까지 있다. 그래서 2차 압력과 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34번 고압식 액화 분리 장치의 작동 개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원료 공기는 여과기를 통해서 압축기로 흡입해서 약 150에서 20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로 압축시킨다. 그래요. 2번 압축기를 빠져나온 원료 공기는 열 교환기에서 약간 냉각되고 건조기에서 수분을 제거해야 돼요. 수분이 있으면 얼어갖고 밸브를 폐쇄시키잖아요. 이제 온도를 내릴 건데. 3번 압축 공기는 수정제 탑을 거쳐 숙냉기로 공급돼서 원료 공기의 불순 질소류가 서로 교환된다. 액체 공기는 상부 정류탑에서 약 0.5 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정류된다. 얘가 수정제 탑에서 하는 게 바로 저압식 공급장치예요. 저압식 공기압화 분리장치. 얘는 고압식이 아니다. 35번 압축기에 사용되는 윤활유. 윤활유의 뭐죠? 윤활유의 구비 조건. 점도가 높을 것? 아니에요. 높으면 콜타르 타막이에요. 낮으면 물이 흘러내려요. 적당할 거.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쉽게 탄화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인화점이 낮으면 잘 타는 거예요. 높아야 돼요. 그죠? 잔류탄소의 양이 적어야 돼요. 잔류탄소의 양이 많으면 시꺼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엔진 오일 막 가다 보면 시꺼멓게 되면 잔류탄소가 자꾸 생겨서 그래요. 점도가 적당하고 항유화성이 클 것. 기름에 견디는 성격. 그죠? 그 다음에 사용가스와 호흡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항유화성이 클 것. 36번 금속 재료의 저온에서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강은 암모니아 냉동기용 재료로서 적당하다. 암모니아는 동만 나면 안 돼. 황화수소, 동만 나면 안 되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그죠? 탄소강은 저온도가 될수록 인장 강도가 감소한다. 인장 강도는 아니에요. 구리는 액화 분리장치용 금속 재료로서 적당하다. 18-18 스테인리스 강은 우수한 아주 좋아요. 그죠? 인장 강도와는 상관없어요. 탄소강은 저온 지정이 있다. 37번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 배관 SPPS죠. 얘는 뭐냐? 350도 C 이하 10kg per 제곱센티미터 이하. 그러니까 1에서 0.1에서 1메가파스칼까지 10kg 미만. 1에서 10메가파스칼. 그죠? 압력 배관이니까 저압이 1kg까지고. 저압이 SPP가 얼마까지예요? 얘가 1에서 10kg까지고 압력 배관용이니까 10에서 100kg까지예요. 그러니까 1에서 10메가파스칼까지. 그죠? 압력 배관이니까. 일반이 이거고. 수소 불꽃을 이용해서 탄화수소의 누출을 감지하는 가스 누출 검증이 뭐냐? FID. 프레임 이오나이즈 디텍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가 도시 가스 쓰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빨대가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지중에서 올라온 가스를 얘가 석션 빨아들여서 이 안에 FID가 감지하는 거예요. 아주 탄화수소의 그 검지에 탁월한 수소 불꽃 이온 감지기 FID. 그게 이 안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페트롤카가 다니면서 땅 위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지중에서 누설된 가스를 찾아내는 이런 페트롤카 순찰차가 다닙니다.
접촉연소식은 우리 그 검지기 경보기가 다 접촉연소식이에요. 그래서 유리가 없는 꼬마 전구 같은 생기에 전류를 흘러보내면 잘 타는데 주위에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 더 잘 타요. 그때 저항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서 그걸 감지하는 게 접촉연소식이고, 반도체식은 산화주석 같은 소석을 이렇게 해놓고 소결해서 이렇게 놔두고 전류를 흘리면 이게 가스가 접착되면 저항이 달라져요. 그래서 찾아내는 게 반도체식이다. 그죠? OMD는 옵티칼 방식. 옵티칼이니까 어떤 가스가 있을 때 아지랭이 같이 그 분광해갖고 하는 게 바로 옵티칼 검진입니다. 39번. 부유 피스톤식 압력계에서 실린더 지름이 0.02, 추가 피스톤의 무게가 2만 그램. 아유, 어렵게 해놨어요. 2만이니까 20kg네. 20kg. 압력계에 접속된 부르톤 간의 압력이 7kg per 제곱센티미터를 가리켰다. 이때 부르톤 간 압력계의 오차는 얼마인가? 진짜가 얼마예요? 진짜를 계산해야죠. 그래서 얼마? 압력은 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weight. 얘는 에어리어. 면적이에요. 얘는 다시 쓰면 W per 4분의 파이 D 제곱이에요. 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예요? 지름이 0.02. 0.02. 그죠? 그런데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니까 여기다 만을 곱하니까 10만을 곱하니까 200. 그죠? 센티미터로 해야 되니까. 그죠? 200. 그 다음에 W가 얼마예요? 그때 추가 피스톤의 무게가 20kg. 12.73. 12.73인데 얼마를 가리켰어요? 7kg 가리킨다니까. 12.73 마이너스 7. 그죠?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의 압력 계산은 P는 A분의 W 하니까 W가 얼마예요? W가 추가 피스톤의 20kg 맞네요. 20. 그죠? 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0.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파이. D가 얼마예요? D가 지름이 0.02m니까 0.02m니까 센치로 고치니까 그죠? 100을 곱하니까 2cm네. 맞나요? 100? 2. 그죠? 2의 제곱이구나. 죄송합니다. D의 제곱인데. 그죠? 그러니까 되죠, 이제. 6.366 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366이 맞는데 7이 나왔어요. 그죠? 요 차하고 원래 거하고 9.959% 10%네.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압력은 자유피스톤식 압력계의 압력은 P는 A분의 W예요.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D제곱이고 W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그램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2만 그램이니까 20kg 됐고 4분의 파이 D가 얼마예요? D가 0.02m니까 센치로 바꾸니까 2cm. 그래서 2의 제곱. 그래서 하니까 2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하니까 그랬더니 6.366이 나왔어요, 이게. 6.366.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냐 그랬는데 진짜가 6.366, 가짜가 7, 마이너스 6.366, 4 곱하기 100 하니까 9.3 어쩌고저쩌고 9.9959. 10% 오차가 있다. 두 개. 오차 계산하는 법하고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의 압력 계산하고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된 문제였다. 자, 40번. 부취제를 외기로 분출하거나 부취 설비로부터 부취저가 흘러나오는 경우 냄새를 없애버리는 방법, 태우는 방법이 있고 연소법. 그죠? 그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화시키는 방법, 중화적정법, 활성탄에 의한 수술 통하면 수술 냄새 잡잖아요. 수동 조절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런 말. 41번 고압가스 매설배관에서 실시하는 전기 방식 중 외부 전원법. 우리 열심히 했잖아. 이제 한쪽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외부 전원법은 돈 많이 든다. 그 마이너스 850mV 조절하기도 쉽다. 지상에서 조절하게 돼 있는. 그다음에 과방식의 우려가 있다. 자, 1번 과방식의 우려가 있다. 아이. 전압 전류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전식에 대해서도 방식이 가능하다. 전극의 소모가 적어서 관리가 용이하다. 그죠? 아까 열심히 했더니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very effective. 42번 1단 감압식 저압 조종기의 성능에서 조종기가 막히는 최대 압력은 얼마냐? 조종기는 초압일 경우 이게 용기예요. 얼마? 0.07에서 1.56메가파스칼이 온도의 외부 온도에 따라서 얘가 끌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1차 압력이에요. 아, 야, 1차 압력은 이거구나. 이걸 외워야 돼요. 가스통 안에 있는 압력이 1차 압력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압력이에요. 그럼 얘가 저압인 경우 2.3 프라마이나 5 킬로파스칼. 이게 조종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5를 280이 2.8. 그러니까 2.3에서 3.3 킬로파스칼. 저압인 경우. 근데 여기에 막히는 얼마가 되면 최대 막히냐? 얘는 3.5 킬로파스칼. 여기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 더. 여기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커요. 3.5 킬로파스칼. 자, 43번. 저비점 액체용 펌프 사용 주장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저비점은 잘 안 날아가는 점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도는 우리는 덴시티라고 얘기하죠. 그게 높다는 건데 펌프와 밸브 사이에 기와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 밸브 설치해야 되고 좋아요. 펌프와 흡입 토칠 간에 신축 조인트를 상치한다.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익스프레션 조인트를 설치해서 잡아주도록. 펌프는 가급적 저장 용기로부터 가까이 설치한다. 특히 저비점인 거고. 그죠? 운전 개시 전에 펌프를 청정 깨끗하게 닦아서 건조한 다음 펌프를 충분히 예냉 적당히 냉각시킨다. 그죠? 펌프가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과열된 거예요. 기계 효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44번 정압기의 분해 점검 및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 정압기를 설치해야 된다. 다음 중 예비 정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압기는 이게 정압기예요. 한쪽 외에 똑같은 걸 이렇게 정치하는 거예요. 이걸 예비 정압기라 그래요. 그 두 개 다 틀어져 있으면 압력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캐비닛형 구조의 정압실에 설치된 경우, 바이패스관이 이렇게 되는 경우,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우리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 공동 사용자 이건 아니죠. 반대되는 경우죠. 그죠? 45번 공기에 대한 전열은 어느 압력까지 내려가면 급격하게 압력에 비례해서 적어지는 성질을 이용한 저온장치, 전열, 컨덕션. 우리 전도, 복사, 대류. 얘가 열 전달 함수예요. 그죠? 전도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복사는 내려쬐서 오는 거고, 대류는 서큘레이션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전도가 되지 않는 게 뒤에 진공을 시켰는데 진공을 3토르 이하로 만들어버리면 급격히 압력이 떨어지는, 압력이 비례해서 열전도가 떨어져요. 그죠? 이게 뭐예요? 고진공 단열법이라고 이게 3토르 이상으로. 그죠? 이하죠? 토르니까. 46번. 다음 중 압력이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기압으로 다 바꾸자고요. 1번 기압. 100기압은 100기압. 100기압은 기압으로 바꾸니까 100 ATM. 1번. 2번은 2kg 중 per 제곱미리니까 또 제곱미리로 만들었네. 이걸 제곱센치로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제곱미리가 제곱센치가 되려니까
10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이네요. 그죠? 1cm는 10mm니까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센치로 곱하려니까 여기도 10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도 10을 곱해줘. 그러니까 20kg. 20kg per 제곱센티미터. 10의 제곱이니까. 그죠? 10의 제곱이니까 200이네요. 어이구. 200kg per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그죠? 얘는 ATM으로 고치려니까 200 나누기 1.0332 193 ATM 15mm 수은주 15m 수은주 15m니까 1500cm 나누기 76 하니까 73868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가장 높은 게 100기압 예 193 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고 얘가 제일 낮다. 그죠? 예. 요거는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요거 저 미리가 센치로 바꾸니까 10이니까 10의 제곱 양쪽에 1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0kg per 제곱센티미터로 바꾸잖아요. 그래? 그걸 바꾸면 되고. 15m 수은주는 센치로 버리니까 150, 1500이에요. 150, 700, 1500. 1500 센치 HG예요. 나누기 76 하니까 19.7368 ATM. 그죠? 그죠? 그러면 눈으로 봐도 제일 1번, 제일 2번, 3번. 그죠? 1번, 2번, 3번. 2번 기억, 디귿. 그죠? (47번) 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안전밸브는 파열판식 써요. 그래요. 용기는 탄소광으로 된 용접 용기 아니에요. 무게봉 용기 써요. 압축가스는. 그죠? 의료용 산수는 복색으로? 아니에요. 옳은 것은 얘는 의료용은 백색. 백색을 잘못 썼나 보다. 그죠? 압축기 내부에 분유하려는 양질의 광유 아니에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그리세는 수. 안전밸브는 파열판식을 사용한다. 48번 에틸렌 C2H4와 수소가 반응할 때는 C2H4 플러스 H2 하니까 C2H6가 됐어요. 이걸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49번 황화수소의 주된 용도는 황화수소는 형광물질의 원료로 사용을 한다. 그죠? 합성고무, 냉매 안 써, 도료도 안 써. 50번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위는 킬로칼로리이다. 킬로그램 1도씩 올리는데. 그죠?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정적 비열은 정합 비열보다 크다. 우리가 CP-CB는 R이에요. K 값은 CP를 CB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P가 더 커야 돼, 얘보다. 그죠? CB, 정압 비열은 얘가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크다. 잘못됐어. 얘가 더 크다. 정압 비열이 크다. 정적보다 늘. 그죠? 무르 비열은 얼음 비열보다 크다. 예. 그래서 비열인데 코피션트인데 P는 압력 아니에요. 그래서 정압 비열. CB는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적 비열. CP 빨아먹는 거는 늘 CB는 R 값이고 CP-CB는 K 값이다. 그래서 P가 B보다 커야 된다. 51번 다음 중 가장 높은 온도는 이거 갖다 대고 뜨거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죠? 아니면 온도계약부 재보든가 섭씨로 고쳐보자고요. 마이너스 35도 C 마이너스 45도 C F 마이너스 45도 F 마이너스 32 곱하기 9분의 5 그럼 섭씨가 돼요. 마이너스 42.77도 C
마이너스 42.8도 C. 213도 K는 213, 플러스 273 했더니 273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 460도 R은 450도. 그러니까 460을 더해서 450도 R이 됐어요. 도 F에다가. 그죠? 도 F는 빼니까 몇 도? 마이너스 10도 F. 마이너스 10도 F 마이너스 32 곱하기 9분의 5. 마이너스 23도. 그럼 됐네, 이제. 가장 높은 온도는 23도. 얘가 가장 높네. 그죠? 마이너스니까 각각 다. 그죠? 각각 다 영하니까 얘가 가장 높죠. (52번) 현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자, 현열과 잠열이 있어요. 얘는 온도 변화만 있는 거고, 얘는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만 있는 거고. 그죠? 얘가, 우리가 가스통이 이렇게 있는데, 가스통이 날아가려면 열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변화만 있는 게 잠열. 얘는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 없는 게 현열. 진짜 열이다. 그죠? 1번,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할 때 필요한 열이다. 적절한 설명은 물질이 온도 변화 없이 둘 중에, 요거 둘째 하나. 그죠? 그래서 현열은, 물질이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할 때 필요한 열이 현열이다. 그리고 반대되는 지열,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할 때 필요한 게 잠열이다. 그죠? 그래서 잠열은 GR, 그 다음에 현열은 GC 델타 T로 표현한다. 53번 수소에 대한 설명. 수소. 음메! 아니, 그건 수소. 맞네요. 암소네, 수소인가. 예. 그죠? 얘는 방사능을 가져요. 삼중수소. 옛날부터, 수소폭탄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만들면, 400년 전부터 연구 많이 해왔는데, 세계가 다 망가지려고 하죠. 그냥 쌩 난리를 치려고. 속된 말로 지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죠. 굉장히, 그죠? 확산, 디퓨저가 빨리 되죠. 스프레이드가. 금속 재료를 치화시켜요. 250기압에서 탄소를 뺏어서 메탄을 만들어서 탈탄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열 전달율이 아주 높아요. 그죠? 그래서 확산이 되어버린다. 자, 샤를의 법칙. 샤를은, 얘는 자동차 공장에서 있었어요. 주한미군으로 와서. 그래서 빵꾸 때우던 사람. 압력하고 관계가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보일의 법칙. 얘는 보일러실에 근무했어요. 주한미군으로 와서. 그래서 온도하고 아주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온도가 같다. 그러면 샤를의 보일의 법칙이구나. 압력이 같다. 압력이 같대요. 이거 같은 거 쓰지 마면 되죠. 얘가 샤를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보일앤 샤를의 법칙은 T분의 PB는 T-분의 P-B-이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샤를의 법칙에서 얘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는 무슨 온도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얼마? 273분의 1. 그죠? 273분의 1씩. 자,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이게 공이에요, 이게 볼륨이고, 최적이고. 온도가 뜨거워져요. 공이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죠. 얼만큼씩?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죠?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이 가면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보일앤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이다.
자, 55번. 다음 화합물 중 탄소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은, 눈으로 보면 알죠. 이게 전체 중에서 이게 얼마 있는 줄 알죠, 전체 중에서. 전체가 얼마예요, CO2? 얘가 44예요. 그 중에서 C가 12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따져보세요.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은 게 C2H4겠네. 그죠? 탄소의 함유량이니까 얘가 얼마나 있느냐. C의 개수. 자, 56번. 다음에 설명하는 연력합 법칙은, 자, 이것도 어렵게 지워버리고, 1번. 제0법칙. 0법칙은 없다의 법칙이다. 2번. 1법칙. 일에 대한 법칙이다. 3번. 제2법칙. 이동에 대한 법칙이다. 4번. 아유 힘들어 그만하자. 안 된다. 마이너스 273도. 절대온도 0도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제0법칙은 뭐냐? 없다. 고온체와 저온체를 접속시키면 두 물체 사이의 온도차는 몇 도예요? 없다죠. 똑같으시죠. 그죠? 2번은 일에 관한 법칙이에요. 1법칙은. 뭐가? Q는 AW. 웍이에요. 일의 열당량. 곱해주면 427분의 1 곱해주면 똑같이. 열은 1로, 일은 열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제2법칙은 이동에 대한 법칙이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는 한 열은 어떻게 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3법칙은 아유 이제 그만해. 밥 먹어야지. 그죠? 자, 어떤 물체를 외부에서 일정량의 열을 가하면 이 물체는 일부분을 소비해서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남은 부분은 전부 내부 에너지로서 내부에 저장되는데 그 사이에 발생되는 일과 열은 같다. 율에 의해서. 일과 열은 같다. 일에 대한 법칙 아니에요. Q equal AW. 그죠? 일에 대한 법칙이다. 연력학제 1법칙. 요거 하세요. 제0법칙은 없다. 1법칙은 일에 대한 법칙이다. Q는 AW. 2법칙은 이동에 대한 법칙이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자, 51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메탄. 메탄은 얼마예요? CH4 16이네요. 그죠? 암모니아 NH3 14에 프로판가스 44. 헬륨 얼마예요? 헬륨 4. 수헬 두 번째니까. 그죠? 가장 무거운 것은 프로판가스. 그죠? 이게 16이니까. 프로판가스 46g. 44g. 58번. 대기압에서 0도씨일 때 부피가 500ml. PB는 P-B-이다. 이 기체가 압력이 일정하다? 이건 잘못 썼네. 압력이 똑같대요. T분의 PB는 T분의 P-B-해서 요게 똑같대요. 요놈이. 이게 요거죠. 요거. 처음에 거의 온도 얼마? 절대 온도로 처음에 거의 0도씨 273분의 그때 볼륨은 500이었대요. 뭐 똑같이 0.5 리터로 고치나 그냥 여기도 그냥 리터로 그냥 넣어야 돼. 나중에 거 몇 도가 될 때? 온도 2배가 될 때 2 곱하기 500일 때 T2는 얼마이냐? 이걸 문제라고. 그죠? T2는 1, 2가고 이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T-는 윤리가고 T-는 2 곱하기 500 나누기 2 곱하기 500 나누기 500 27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546도 K. 그죠? 몇 도씨예요? 마이너스 273. 273도네요. 와, 여기 있네. 아니, 좀 딱딱 떨어져 기분 좋죠. 그죠? 자, 59번. 다음 중 불연성 가스는 누굽니까? CO2, 이산화탄소. 그러네. C3H, 에탄. 이거죠. 불연성 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12.5에서 14예요. 이산화탄소는.
다행이네. 일산화탄소와 CO와 플러스 염소 Cl2 하니까 뭐가 됐어요? COCl2. 아이고. 포스캔 먹으면 죽는 거. 그죠? 사염화탄소는 CCl4. 얘는 아니에요. 소화제 약조예요. 그죠? CO 플러스 CL은 COCl2. 푸스캔. 독성가스.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쓰던 그런 가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화이팅!